제5호 태풍 다나스가 점차 북상하면서 많은 비와 강한 바람이 예상돼 시설물과 농작물 관리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접경지역 군부대 해체에 대한 접경지역 대책회의가 오늘 열렸지만 국방부가 정확한 계획과 일정을 밝히지 않아 분노가 커지고 있습니다. 레고랜드 시공사 변경 뒤 600억 원 투자금을 줘야 할 시기가 다가오면서 강원도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지난해 12월 10명의 사상자를 낸 강릉 펜션 사고와 관련한 1심 선고 공판에서 4명이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5호 태풍 다나스가 점차 북상해 영서 지역은 내일 밤까지 비가 내리겠습니다. 오늘 밤 곳에 따라 비가 시작돼 내일 낮부터는 강원도 전역으로 확대되겠습니다. 영동 지역에는 최대 150mm, 영서 지역은 70mm가량의 비가 내리겠고 바람도 강하게 불겠습니다. 강원지방기상청은 태풍 다나스의 진로와 발달 정도에 따라 강수 지역과 강수량이 바뀔 수 있다며 산사태와 침수 등 비 피해와 안전사고에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접경지역 군부대 해체와 이동에 대해 국방부가 정확한 계획과 일정을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한순간 장병들이 사라지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주민들이 떠안을 수밖에 없어 국방부의 이런 행태에 분노가 커지고 있습니다. 백승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강원도는 국방부를 찾아 접경지역 군부대 해체와 이동 계획을 알려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국방부는 구체적인 계획과 일정이 군사 기밀에 해당돼 공개 불가라고 답했습니다. 병력 자원 감소에 따라서 군 병력 감축과 부대 재배치는 좀 불가피하다. 국가기밀 사항이라 구체적인 설명 좀 어렵다는. 지역에서 군장병들이 사라지면 인구 감소와 교부세 삭감, 상경기 타격 등 재앙 수준의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지역 주민들이 어떤 그 생계를 고심하는 수위가 어떤 그 평상시 어떤 그 불경기를 걱정하는 그런 정도가 아니고 그 지역에 계속 살아야 할 정도냐라는 그런. 하지만 아직도 국방부가 구체적인 계획을 밝히지 않아 접경지는 눈뜨고 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지역에서 자체적인 대책 마련이 어렵기 때문입니다. 군부대 유유부지를 활용하기 위한 그 어떤 저희 로드맵 같은 게 나와 있지는 않아서 저희가 군부대에서 그 정보를 정확하게 공개를 안 하기 때문에. 강원도 접경지역 활성화 대책회의에서는 도내 5개 접경지역이 이런 위기감을 공유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 접경지역이 정부를 상대로 공동 대응하는 게 중요해졌습니다. 때문에 강원도에 TF팀을 만들자는 의견도 나왔습니다. 강원도는 지역마다 예상되는 피해 규모와 상황부터 점검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군부대가 빠져나감으로써 1차로 피해보는 주민들은 어떤 주민들이 될 거고 그 규모가 어느 정도 될 거고. 수십 년 동안 국가 안보를 위해 희생하고 헌신한 접경지 주민들에게 정부가 배려는커녕 모르쇠로 일관하면서 지역의 분노가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백수호입니다. 레고랜드 시공사 변경 뒤 문제가 계속 발생하고 있습니다. 600억 원 투자금을 줘야 할 시기가 코앞인데 투자금을 주면 소송전이 바로 시작될 위기라 강원도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이재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레고랜드 시공사 변경 사태가 공사 시작에 새로운 변수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악재의 연속입니다. 강원 중도개발공사가 멀린사에 600억 원의 투자금을 지급해야 할 시기는 이번 주말 전후입니다. 하지만 투자금을 멀린사에 지급하면 바로 소송전이 시작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전 시공사였던 STX건설은 중도개발공사가 계약을 해지하면 즉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할 예정입니다. 소송과 함께 공사중지 가처분 신청도 할 예정인데 현재 기반 공사가 완료된 테마파크 부지를 막아버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강원도는 STX건설을 설득하고 있지만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주변 부지 수백억 원대 공사를 제안했지만 거절당했습니다. 시민단체는 이런 행동 자체가 특혜이자 불법 위험성이 높다고 비판합니다. 보상을 문제로 해서 특별하게 어떤 공사들을 다시 제공을 한다거나 이런 것들은 업무상 배임행위에 해당할 수가 있거든요. 강원도는 이번 주말까지 STX와 추가 협상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하지만 협상에 실패하면 600억 원 투자금 지급을 최대한 늦추며 공사장 폐쇄 등의 불상사를 우선 막겠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600억 원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멀린사 역시 총괄 개발 협약인 MDA를 근거로 문제를 제기할 수 있어 외통수에 빠진 형국입니다. 맞소송 등 강력 대응 가능성도 있습니다. 테마파크 본공사를 앞두고 공사 시작 여부가 이번 주말 전후로 결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레고랜드 사업을 선언한 지 벌써 8년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공사를 언제 시작할 수 있을지 알 수 없는 상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재규입니다. 지난해 12월 일산화탄소 누출로 고등학생 3명이 숨지고 7명이 다친 강릉 펜션 사고를 기억하실 겁니다. 사고와 관련해 재판에 넘겨진 피고인들의 1심 선고 공판이 오늘 열렸는데 4명이 실형을, 5명은 집행유예와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이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춘천지법 강릉지원 형사 2단독 이어진 판사는 펜션의 보일러를 부실 시공하고 관리 감독을 소홀히 한 보일러 시공업체 업주와 시공자에게 각각 징역 2년과 금고 2년을 선고했습니다. 무자격 업자인 이들에게 보일러 시공을 맡기고 시공 과정을 감독하지 않은 펜션 시공업자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보일러 완성 검사를 허술하게 한 혐의로 기소된 가스안전공사 검사원은 금고 1년 6개월, 가스시설 점검을 제대로 하지 않은 가스 공급업체 대표는 금고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펜션의 안전관리를 소홀히 한 혐의로 기소된 펜션 운영자 2명에게는 각각 금고 1년 6개월과 금고 1년의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펜션 건물을 무단 증축한 혐의를 받는 전 건물주 2명에게는 벌금 500만 원과 2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서로의 잘못을 부정하며 사고와 인과관계가 없다고 주장했지만 이번 사고는 여러 사람의 과실이 결합해 발생한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또 피고인들이 각자의 의무를 다했다면 발생하지 않았을 사고라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한편 피해자 측 가족들은 형량이 가볍다며 검찰에 항소를 요청하는 의견서를 제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우리가 생각했던 것에 비해서 너무 가벼운 처벌이라는 생각이 드니까 너무 기가 막혀요. 검찰은 구형보다 낮은 형량이 나왔고 피해자 측이 항소를 원하고 있어 판결문을 검토한 뒤 항소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이용입니다. 양양군이 광역 살포기를 이용해 벼 병해충 공동 방제를 하고 있습니다. 농촌 일손을 덜고 방제 효율성도 높아서 농가들의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황병춘 기자입니다. 장마 전선이 주춤한 사이 들녘의 벼는 더 진녹색을 띱니다. 화물차 진칸에 실린 커다란 살포기에선 하얀 물안개가 뿜어져 나와 멀리까지 퍼집니다. 벼이삭이 나오는 출수기에는 병해충이 발생할 우려가 높기에 도열병과 입집 무늬 많은 병을 잡기 위한 살균제와 벼멸구 살충제를 섞은 농약을 뿌리고 있습니다. 광역 살포기는 3,000리터의 농약을 담아 한 번에 2헥타르까지 방제할 수 있습니다. 농가에 큰 이득이 됩니다. 그리고 병충해도 한 번 오면은 한 번에 다 잡을 수가 있으니까 전들을 다 살포를 하면은 방제 효과가 그 전에 개인으로 치는 것보다 월등하니까. 특히 노령에 따른 일손 부족을 덜고 농업인들은 농약만 준비하면 돼 경제적 부담도 적습니다. 농약 방제 기간이 있는데 한 대 가지고서는 너무 부족해서 두 대로 해서 우리가 남쪽하고 북쪽을 나눠 가지고서 하루에 2대씩 나가서 지금 방제하고 있습니다. 양양군은 군사 보호 시설이 많아 드론을 이용하는 데 제약이 있어 광역 살포기를 도입했습니다. 양양군의 벼 병해충 공동 방제는 다음 달 말까지 400여 농가 458헥타르에 걸쳐 이어집니다. MBC 뉴스 황병춘입니다. 가마우지 수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어족자원 고갈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지만 유해 조수가 아니다 보니 대책 마련도 쉽지 않습니다. 보도에 정다혜 기자입니다. 산을 끼고 굽이쳐 흐르는 평창강. 검은색의 가마우지떼가 강을 가득 메우고 있습니다. 주변 나무에 앉아있다 수시로 물로 날아와 물고기 사냥을 합니다. 2년 전부터 조금씩 눈에 보이던 가마우지가 올 들어 개체수가 급격히 증가했습니다.
강줄기를 따라 이곳저곳 옮겨다니며 토종 어종을 잡아먹는가 하면 곳곳에 쏟아낸 배설물로 나무들이 썩는 등 주민들은 피해를 호소합니다. 물고기가 거의 씨가 마를 지경에 있습니다. 그 담당 관계자분들이 와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한번 이거 평창강이 지금 얼마나 심각한지는 직접 와서 보시면은. 몸길이 80cm의 가마우지는 봄에 평창을 찾아 주로 가을까지 머무는데 한 마리가 많게는 하루 2kg의 먹이를 먹을 정도로 식성이 좋습니다. 이러다 보니 평창군은 어족자원 보호를 위해 매년 쏘가리와 미유기를 방류한 것이 헛수고가 될까 걱정입니다. 지금 매년 평창군에서는 그 토종 어종인 쏘가리와 메기류를 지금 취업 방류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뭐 낚시를 좋아하시는 분들이나 이런 분들 보면 지금 거의 보기 힘들다라는 좀 표현을 쓰고 있는 상황이고요. 최근 평창군은 가마우지를 유해조수로 지정해 줄 것을 환경부에 요청하기도 했습니다. 해마다 찾아오는 가마우지가 불청객 신사로 전락하면서 철새와의 전쟁이 예고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정다혜입니다. 춘천 지역 25개 읍면동 중 21곳이 지방소멸 위험 주의 단계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춘천시 지방소멸 위험 분류 현황에 따르면 후평 이동과 석사동, 동래면과 동면을 제외한 21개 읍면동이 소멸 위험 주의 단계 이상이었습니다. 특히 북산면과 남면, 사북면과 서면, 동산면은 소멸 고위험 지역으로 분류됐습니다. 올 상반기 도내 주택 매매 거래량이 역대 두 번째로 낮은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올 상반기 도내 아파트, 단독, 다가구, 다세대, 연립주택 등 주택 매매 거래량은 총 1,123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253건 줄었습니다. 이는 2006년 첫 관련 통계 작성 이후 역대 두 번째로 적은 거래량입니다. 전교조 강원지부가 영양교사의 갑질 의혹이 제기된 횡성 모 초등학교의 교장에 대해 책임 방기가 있었다며 진상규명을 촉구했습니다. 전교조는 강원도 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영양교사의 갑질 의혹에 대해서는 오해와 입장 차이가 있는 만큼 철저한 감사가 요구되지만 이를 인지한 학교장도 학교 구성원 간 갈등을 중재할 역할과 책임을 다하지 않았다고 비판했습니다. 또 학교장이 해당 영양교사를 다면 평가와 우유 업무 지시 거부를 이유로 감사를 청구했다며 이는 부당한 업무 지시에 이의를 제기한 정당한 요구라고 주장했습니다. 영월군이 성폭력에 노출되기 쉬운 여성 장애인을 보호하기 위해 여성 장애인 안전 모니터링 사업을 운영합니다. 여성 자율방범대원과 남성 자율방범대원의 배우자 22명으로 구성된 모니터링단은 지난 3월부터 월 2회 여성 장애인 39가구를 방문해 주거 환경과 위험 요소를 확인하고 성범죄 예방 요령과 대처 방안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영월군은 장애 여성의 안전 체크는 물론 지역 주민들에게도 성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갖게 하는 등 효과를 거두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강원지방경찰청은 오늘부터 다음 달 11일까지 피서철 특별교통안전 대책을 추진합니다. 강원지방경찰청은 오늘부터 24일 동안 하루 최대 599명을 투입하고 사이카 등 장비 221대를 동원해 피서철 특별교통관리에 나섭니다. 경찰은 서울 양양고속도로 남춘천에서 강촌 구간 등 도내 6개 고속도로 구간과 주요 국도 3개 구간을 선정해 우회도로를 안내하고 음주운전 등 교통법규에 대한 단속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화천 정보산업고 여자축구부 해체 결정과 관련해 화천군과 군체육회가 대책 마련에 들어갔습니다. 화천군과 체육회는 여자축구부 운영으로 화천이 여자축구의 메카로 자리 잡고 지역 경제에 기여하는 효과가 크다는 입장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 시점에서 여자축구부를 해체하면 학생들의 진로와 미래에 어려움이 많은 만큼 학부모들의 의견도 수렴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정보고 여자축구부는 2005년 창단해 그동안 전국대회 준우승 등 좋은 성적을 거두면서 국내 여자축구의 산실로 꼽히고 있습니다. 올해 철원 지역 87개 농가에 외국인 계절 근로자 133명이 배정돼 일손을 돕고 있습니다.
철원군에 따르면 지난 4월부터 이번 달까지 베트남 동탑성에서 온 외국인 계절 근로자 133명이 일손이 부족한 각 농가에 배정됐습니다. 외국인 계절 근로자 프로그램은 농가의 일손 부족을 해결하고 동시에 베트남 근로자들이 철원의 우수한 농법을 배우는 기회가 되고 있습니다. 2019년 홍천 국민대상 수상자가 선정됐습니다. 문화예술부문은 김명옥 씨, 사회봉사 박영록 씨, 지역개발 이승만 씨, 효행부문 김영만 씨, 애향부문 송귀섭 씨가 선정됐습니다. 홍천 국민대상 시상식은 오는 27일 도시산림공원 토리숲에서 개최되는 기념식에서 수여할 예정입니다. 한국관광공사가 도내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3주간 관광 분야 특화 교육을 진행했습니다. 프로그램에는 도내 16개 대학 70명의 학생이 참가해 고부가 관광 마케팅과 한국 관광 콘텐츠 개발 홍보 3개 과정의 현장 체험을 진행했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데스크 강원을 마칩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